쓰레기로 가득한 방 안에 26개월 아이가 방치돼 있습니다. 남성은 그 모습을 보고도 집을 나서는데요. 도착한 곳은 동네의 한 PC방입니다. 하루 종일 게임을 하던 남성, 아이가 기다리는 집이 아닌 찜질방으로 향하는데요. 오늘 사건 연구소의 키워드는 게임 중독입니다. 자, 가족 여러분, 오늘 이 사건 좀 주목해 주세요. 전 정말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. 자, 양 변호사님. 네. 10년 전 PC방에서 시작이 됩니다. 일단 만난 건 2011년까지 거슬러 갑니다. 2011년에 20대 남성이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함께 하던 여성과 동거를 시작했고요. 아이가 생겼습니다. 근데 동거하고 혼인신고까지 아예 결혼을 했어요. 문제는 아이까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이 남성 계속해서 PC방에서 그냥 게임하는 데만 빠져서 살았던 겁니다. 계속 이런 남성의 태도 때문에 결국 아내는 이 별거를 선언하고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. 아이를 맡긴 채 공장으로 일하러 들어간 겁니다. 공장에 들어간 이후에 남편이란 사람에게 연락을 해봤는데 한동안 시간이 지나서 아이 어떻게든 아들 잘 지내냐 물어보니까 그거 24시간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맡겼다라고 하는 거예요. 돈이 어디서 나서? 이상할 거 아니에요. 왜 아이를 24시간 어린이집에 왜 맡겼어? 라고 했더니 말을 바꿉니다. 아는 누나 집에 맡겼다. 너 아는 누나가 내가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? 또 총을 했을 거 아니에요. 그랬더니 결국에는 아들을 잃어버렸다라고 털어놨습니다. 아니, 생후 26개월짜리 아들 잃어버렸으면 빨리 경찰에 신고해야지. 네, 정 씨가 뒤늦게야 이 아내와 함께 파출소에 가서 아들을 찾아달라고 눈물로 호소했다고 합니다. 경찰이 아들을 어떻게 잃어버린 거냐고 물으니까요. 정 씨는 동대구역에서 함께 노숙하던 중에 잃어버렸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. 하지만 경찰이 인근 CCTV를 확인해 봤지만 아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. 정 씨는 말을 바꿨는데요. 사실은 구미대교에서 아들과 함께 투신을 했는데 나만 헤엄쳐서 나왔다 이런 횡설수설을 했다고 합니다. 물론 이것도 거짓말이었습니다. 정 씨의 거듭된 거짓말에 경찰은 강도 높은 추궁에 나섰는데요. 결국 정 씨는 아들을 오랫동안 보살피지 못했는데 굶어 죽은 것 같다 이런 취지로 진술을 했습니다. 아니, 굶어 죽었으면 죽었지 오 교수님 죽은 것 같다는 또 무슨 소리예요? 이제 이 정 씨의 진술에 의하면 그 구미시 한 쓰레기장에서 이제 그 나중에 수색을 해보니까 생후 26개월 된 이 아이 시신을 발견을 했습니다. 근데 아이를 부검을 해보니까 굶어서 죽었다 그랬잖아요. 예. 근데 안에 음식물이 나왔어요. 그러니까 이제 하는 얘기가 사실은 또 그게 아니고 내가 아들을 폭행했다. 이렇게 말을 바꿨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을 듣고 정확하게 조사를 해보니까 별거가 시작된 2월 24일 당일부터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밤새 놀았다는 거죠. 그러니까 이건 이제 드디어 나한테 자유시간이 왔구나. 그래서 당시 정 씨 아파트에는 전기 난방이 모두 끊긴 상태였는데 26개월 된 아들 그대로 방치를 한 거예요. 그래서 따지고 보니까 별거가 시작된 2월 24일부터 아들이 숨진 3월 7일까지 매일 짧게는 8시간. 놀라지 마십시오. 길게는 49시간 동안 아들 혼자 집에다 남겨둔 채 PC방에서 게임을 했다라고 하니까 이 사람의 인생의 목적은 게임 레벨을 갖다 올리는 거였습니다. 자, 박 교수님, 2살짜리 진짜 영아를 최장 49시간 동안 혼자 방치해놨던 이게 사람입니까? 이게 죽으라는 얘기잖아요.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. 26개월이면 정말 막 자기 감정도 표현하고 싶어하고 정말 잘 보이고 싶어하고 엄마 아빠한테 이쁨 받고 싶어하고 막 이런 너무 예쁜 나이에 이 아이는 너무 오랫동안 혼자 있었어야 되고요. 더 슬픈 일이 있습니다. 사건 당일인 3월 7일에 이 정 씨가 이제 집에 들어왔어요. 그리고 아이한테 일단 음식을 먹입니다. 그리고 본인의 마음은 빨리 PC방에 가고 싶은 마음밖에 없어서 아이를 강제로 막 재우려고 해요. 근데 이 아이가 자겠어요. 아빠가 오랜만에 와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아빠하고 얘기도 하고 싶고 놀고도 싶고 잠이 잘 안 들었죠. 그랬더니 이 정 씨 본인의 손날로 아이의 명치를 칩니다. 그러니까 이 아이가 숨을 못 쉬게 되죠. 근데 숨을 못 쉬게 되다가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조금 다시 괜찮아졌잖아요. 그랬더니 명치를 2회 더 세게 칩니다. 얼마나 아프겠어요. 어른들도 명치를 이렇게 손날로 탁 맞으면 너무 아픈데 그래서 이제 아이가 이제 숨을 못 쉬니까 거기에서는 이 정 씨가 나중에 경찰에서 무슨 진술하냐면 아이의 코와 입을 막았다라는 진술을 하거든요. 근데 나중에는 그 진술을 번복하는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아이가 그러니까 얼굴이 하얗게 변하고 몸이 축 늘어지고 숨을 쉬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근데 그 아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 다시 또 PC방으로 갔습니다. 그리고 더 화가 나는 건
보면 그날 이 정 씨 뭐를 검색했냐면 쇼크 상태, 유아 살해, 아버지가 아들 살해 이런 걸 검색했다고 합니다. 자, CCTV가 공개됐죠. 네, 정 씨는 숨진 아들을 담요에 감싸서 베란다에 두고 한 달가량을 방치했습니다. 그러다가 정 씨 엄마가 부동산에 아파트를 내놨다는 걸 알고 나서요. 아들의 시신이 들킬까 봐 시신 유기를 결심을 했습니다. 정 씨는 아들의 시신을 100리터짜리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넣은 뒤에 다시 분홍색 비닐 가방에 넣었습니다. 이후부터는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. 정 씨가 한 손에 커다란 비닐 가방을 들고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습니다. 그런데 거울을 쳐다보면서 연신 머리를 만지는 모습 또 나오고요. 이 가방 안에는 26개월 된 아들의 시신이 담겨져 있었던 겁니다. 아파트를 나오면서도 자연스럽게 시계를 바라보기도 하고 이웃을 지나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. 이후 정 씨는 집에서 불과 1.5km 떨어진 한 빌라의 화단에 아들의 시신을 유기했습니다. 이후 아이의 엄마에게 아들이 잘 지내냐고 연락이 오면서 사건이 밝혀지게 된 겁니다. 저 좀 잡아주세요, 양 변호사님. 아까 보셨죠? 엘리베이터 거울 보면서 오른손에 아이 시신을 들고 이게 이게 사람입니까 이게? 인간의 아버지의 모습이라고 도저히 봐줄 수가 없는 그런 짓을 한 거죠. 그런데 문제는 그나마 이게 재판에 넘겨져서 1심에서는 살인죄하고 사체 유기가 인정돼서 징역 15년이 나왔는데요. 항소심에 올라가서 살인죄가 이건 모르겠다, 살인죄를. 그러고 판사가 입장이 바뀝니다. 때린 건 맞지만 살해한 건 아닐 수도 있다. 난방과 전기가 끊긴 상태에서 아이가 돌연사했을 수도 있다라는 이유로 그냥 사체 유기 등을 인정해서 징역 5년으로 깎입니다. 예? 징역 5년으로. 그래서 그나마 대법원에 가서 이거 좀 재판이 이상하다고 해서 다시 재판해 봐라라고 돌려보냈거든요. 그래서 이제 파기환송한 항소심에서는 폭행치사를 인정을 해서 그런 징역 8년에 머뭅니다. 그러니까 뭐가 차이냐면 폭행으로 인해서 아이가 사망한 건 맞다라는 것까지는 항소심에서도 파기환송된 항소심에도 인정했는데 저는요 처음에 처음 항소심에 재판부에 여쭤보고 싶어요. 아이가 만약에 26개월 아이가 전기와 난방이 끊긴 상태에서 겨울에 거기서 그러면 그렇게 돌연사했으면 그 죽음에 대한 책임은 아버지에게 없는 걸까요? 자, 오 교수님, 이 아버지라는 놈 있잖아요. 지금 몇 년 전에 나왔어요 이미. 그러니까 2011년에 이제 사실 이 사건이 발생이 됐고, 그래서 이제 검찰에서는 15년을 구형을 했는데, 뭐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8년이 됐으니까 지금 이제 이미 나온 지 한 4, 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. 뭐 이 프로를 보고 있을런지도 모르겠는데, 글쎄요, 뭐 이 사람이 지금 자기가 게임을 하는 그것에 몰두를 해가지고 아이를 그런 식으로 해서 죽게 만들었는데, 이 사람이 이전의 인생의 목적이 게임의 레벨을 갖다가 올리는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출소를 하고 난 뒤에는 평생 죄책감을 가지고 반성을 하면서 인간성 회복 레벨을 갖다가 올리는데 평생 아마 주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.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구형을 15년 했는데 8년을 했으니까 거의 반타작 나온 거 아닙니까? 좀 가슴이 그렇습니다. 자, 당신 이 방송을 보고 있다면 우리한테 연락 좀 하세요. 뭐 할 말이 있으면.